이번 시간에는 벡터의 회전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회전과 관련해서는 회전, 한 개의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를 돌린다. 돌리려면 어떤 축이 있어야 되겠죠. 테일을 기준으로, 테일을 오리진으로 놓고 엑시스를 하나 잡아서 n이라고 하는 엑시스를 잡아서 a라는 벡터를 돌리게 되면 이 A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X축이었으면 훨씬 더 좋을 것이고 N이라고 하는 것이 Y축이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그것의 수직인 Y 방향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A가 원래 코디네이트로 하면 A 빵빵 이런 식으로 될 텐데 돌리고 나면 A 코사인 코사인 베타, A 사인 베타 그리고 제로 이런 식으로 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XY 평면상에서 딱 봤을 때 A라는 벡터가 이렇게 빙그르 돌아서 A라는 길이가 있었는데 새로운 것의 길이는 A 코사인 베타고 그리고 이 Y축에 대한 길이는 A 사인 베타고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이것을 들여다보면 A라는 벡터가 있고 돌리고 나면 항상 돌리기 위해서는 A에 대해서 수직인 축에 대해서 물론 수직인 것은 이쪽 방향으로 수도 없이 많은 수직인 방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n이라고 n hat이라고 하는 벡터가 주어지게 되면 a가 그것에 대해서 수직인 평면상에서 빙그를 돌게 된다. 역으로 얘기하면 a라는 벡터와 a로 돌린 a 프라임이라는 벡터가 있을 때 이것은 이들은 코플래너가 되고 하나의 평면을 만들고 그 평면에 수직인 방향은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그 회전축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실 성분이 변환되는 것을 생각해서 로테이션을 정의할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3dimension을 가정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2D에서도 로테이션은 존재하지만 그것은 3D의 로테이션에서 그 회전축을 지워버리면 2D의 로테이션이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그 우리가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했는데 어떤 두 벡터가 있으면 평인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러면 항상 그 어떤 두 개의 벡터만을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할 때에는 3차원 공간 안에서 일어나더라도 스칼라 프로덕트의 문제는 항상 2차원에서의 문제로 리듀스 할 수 있다. 하지만 로테이션이 들어가게 된다면 3차원 공간에서 로테이션은 3차원을 다 필요로 한다는 점. 그들 원래 벡터, 돌린 벡터, 그리고 돌리기 위해서 어떤 선택한 축, 세 개의 그 방향이, linearly independent, 세 개의 방향이 존재해야지만 로테이션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스케일러 프로덕트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이 세 개의 축,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3dimensional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linearly independent한 베이시스가 필요한데 카테시안 베이시스 벡터는 항상 길이가 1이고 서로 수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의 유닛 벡터가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하면 언제나 크로네커 벡터를 만든다. 이 I hat, EJ hat을 하면 델타 IJ가 있고 그 말은 I와 J가 같을 때 1이고 I와 J가 서로 다를 때 항상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매우 손쉽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할 수 있고 또 역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이 이들의 성분의 제곱의 합이 그 전체 길이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손쉽게 알았어요. 자, 그런 입장에서 이번 시간에는 베타의 회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자. 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가 뭔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이 세 개의 베이시스가 있는데 이들이
이들을 어떤 숫자 x, y, z를 각각 곱해서 더해서 0이 되면 이 0을 만족하는 것은 x, y, z가 모두 0인 것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x E1 프라임, y E2 프라임, z E3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과 x 프라임 E1 hat, y 프라임 E2 hat, z 프라임 E3 hat이 있다. 이게 두 개의 벡터가 서로 같다. 그러면 이걸 이항을 하면 x 빼기 x 프라임 E1 hat, y 빼기 y 프라임 E2 hat, and z 빼기 z 프라임의 E3 hat이 되겠죠. 이퀄 빵이니까 빵 벡터의 컴포넌트를 모두 다 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리니얼 인디펜던트라는 건데 베이시스가 되면 항상 그렇게 돼요. 그래서 코디네이트는 uniquely defined 된다. 두 개가 같다라는 것은 결국 그걸 두 개를 뺐을 때 0이라는 말이고 두 개를 뺐을 때 0이라는 말은 각 컴포넌트가 모두 다 0이어야 된다는 거고 그 말은 두 개의 벡터의 각 동일한 컴포넌트 x 컴포넌트, y 컴포넌트, z 컴포넌트는 각각 다 일치해야 한다는 유니크니스가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유니크니스 한 개 해만 나온다라는 멀티플 한 해가 나오지 않고 한 개 해만 나온다는 것은 베이시스의 특성이에요. 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했을 때. 만약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거로 안 잡고 디펜던트한 거로 잡았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생각해 봅시다. 1차원 수직선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좌표를 0으로 잡고 뭐 1이 있고 2가 있어요. 그러면 1과 2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하면 x 플러스 2y 이런 식으로 얻어지겠지. 1차원 수직선 상에 있는 어떤 점을 두 개의 코디네이트로 표현하면 항상 유니크하게 나타나죠. 수도 없이 많은 답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1차원에서는 한 개의 베이시스만 갖고 그걸 코디네이트, 싱글 코디. 2차원에서는 x의 베이시스는 E1 hat, E2 hat. 이 서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서로 어, 수직인 성분을 갖고 있는 perpendicular component가 non-vanishing 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그것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벡터를 기술해야지만 그 컴포넌트가 uniquely defined 됐다. 그런 uniquely defined 되는 코디네이트들 중에 가장 편리한 것이 이들 베이시스 간의 스케일러 프로덕트가 서로 다르면 빵이 되는 것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서로 자기 자신을 스퀘어했을 때 1이 되면 산수가 편리해지기 때문에 매트리스를 이용해 가지고 뭐 각종 연산을 할 수가 있어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particularly simple 아주 가장 단순한 형태의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벡터 프로덕트 스케일 크로스 프로덕트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회전을 해서 지난 시간에는 서로 수직인 축을 찾아내는 방법을 이용했었죠. 어떤 벡터가 있으면 이 벡터를 이 원의 평행한 성분과 그것의 수직인 성분, 그 A에서 이걸 빼버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요 뒤에 부분을 A의 per, 그것은 A의 어떤 패러럴, E1이라고 하는 것에 평행한 거, 그리고 E1에 대해서 수직한 거, 이렇게 나누게 되면, 그러면 E1은 이거의 크기로 나누게 되면 E1이 나오는 거고, 이쪽은 이거의 크기로 나누면 이 E1에 대해서 수직인 E1, E2, 이렇게 해서 수직인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베이시스 벡터를 찾아내는 아주 손쉬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람 슈미트 오토고나이제이션. 그람 슈미트 오토고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확장해서 이제 3차원 공간의 베이시스 벡터를 컨스트럭트 하는데 그 어베러블한 벡터를 활용해서 그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시스 벡터의 로테이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요. XY 평면상의 그 베이시스 벡터는 E1과 E2로 우리가 잡을 수가 있죠. 이것을 Z축에 대해서
데이터만큼 카운터 클락와이즈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불뚝 솟아오르죠. 그러면서 길이는 여전히 1이지. 회전은 rotation keeps magnitude of vector. 그 로테이션은 항상 벡터의 꼬리를 회전축의 중심으로 잡고 어떤 축으로 해서 이렇게 뱅크로 돌리기 때문에 길이는 절대로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벡터의 길이를 바꾸지 않고 방향만 바꾸는 작업을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원을 돌리면 이 원은 이제 E1 프라임으로 바뀌게 되고, E1 프라임은 봅시다. E1 프라임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여기가 데이터이고 E1 프라임, 그리고 여기가 E1 방향이고 E2 방향이고. 자, 그러면 길이가 여기가 코사인 데이터이고 여기가 사인 데이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E1 프라임하고 E1을 하면 그것은 각도가 데이터니까 코사인 데이터. E1 프라임과 E2를 하면 코사인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니까 그래서 이 방향 코사인이 그렇게 생기니까 E1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E1 방향으로 코사인의 길이를 갖고 E2 방향의 성분은 사인의 길이를 갖는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E1에 대해서 패러렐한 거고 E2에 대해서 패러렐한 컴포넌트를 찾아서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Y축의 유닛 벡터를 세타만큼 회전을 시키면 얘는 이쪽으로 왼쪽으로 돌게 되겠죠. 왼쪽으로 돌면 이게 세타니까 이 길이가 코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X축의 평행한 방향은 사인 데타에 비례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사인 데타가 돼요. 그런 동일한 방법으로 이 연산을 해보게 되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따라서 E2 프라임이라고 하는 벡터는 이쪽으로 반대 방향 X축에서 음의 방향으로 하고 Y 성분은 파지티브니까 Y쪽으로 코사인, X쪽으로는 사인인데 반대 부호가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매트릭스의 곱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어떻게 뭐 요거 하고 요거 곱해서 더한 거니까 요걸 뭐 E1 head, E2 head 해가지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써도 매트릭스 프로덕트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코사인 사인을 앞에다가 놓으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하고 E1, E2 이렇게 해가지고 컬럼 벡터를 곱한 형태하고 요거하고 동일한 표현이 됩니다. 유사한 방법으로 그리고 E2 프라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와 컬럼 벡터가 E1 head, E2 head 이렇게 되니까 자, 두 개의 매트릭스 프로덕트, 두 개의 로가 있는 매트릭스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위에 줄에는 이 개수를 써주고 아랫줄에는 이쪽에서 나오는 개수를 써줘가지고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해서 E1 head, E2 head 유닛 벡터를 곱하면 새로 얻어지는 E1 프라임 head과 E2 프라임 head을 이 원래 베이시스 벡터인 E1 head과 E2 head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최종적으로 얻을 수가 있게 돼요. 자, 이제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이제는 아까는 이제 베이시스 벡터를 이렇게 바꿨는데 그러지 말고 코디네이트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자. 자, 얘가 이렇게 빙그로 돌아가게 되면 원래 로테이션을 했을 때 뭐 A1, A2라는 좌표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어떤 벡터가 여기 있지 않겠어요? 이 벡터가 A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것이 A1, E1 head, A2, E2 head이라는 벡터가 있었어요. 자, 이 친구를 빙그로 돌려서 세타만큼 돌리게 되면 A 프라임이라는 벡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아까
그 E1과 E2 hat이라고 하는 것을 돌리면 어떻게 된다? E1 hat과 E2 hat을 돌리면 E1 hat prime, E2 hat prime으로 바뀌겠죠. 자, 그 바뀐 E1 hat prime과 E2 hat prime 여기 식이 나오는데 이걸 거기다가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자. 그렇게 되면 이 새로운 그 돌아간 벡터가 아니라 옛날 벡터 E1과 E2의 좌표 계상에서 어떻게 표기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A1, A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을 A1 프라임, E1 hat, A2 프라임, E2 hat으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기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코디네이션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알아내는 것이 우리의 지금 어, 우리가 알고 싶은 문제다. 자, 다시 또 들어가 봅시다. 자, 원래 벡터가 있었는데 이 벡터가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돌렸다. 그럼 여기 성분이 A1, A2라는 게 있었을 텐데 이걸 돌리면 그 구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여기가 E1, E2일 때 그런 관계 봅시다. 여기서 A가 이런 식으로 A가 있고 E1, E2가 있었는데 이게 세 개를 통째로 다 돌리게 되면 E1 프라임, E2 프라임, A 프라임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이렇게 했을 때 이 각도가 똑같을 거 아니야. 이 돌린 각도 세타가 아니라 어떤 알파라는 각도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각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함께 다 돌렸으니까 각도가 유지가 된다. 그렇게 된다면 A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A 프라임은 E1 프라임과 E2 프라임으로 표기를 했을 때 그 계수가 A1, A2 원래 거하고 똑같아야 된다. 모든 서로 상관관계가 동일하다. 이때는 얘가 A1, E1 플러스 A2, E2였어요. 그런데 요 A1, A2라고 하는 값이 바뀌질 않고 그대로 A1, A2, E1 프라임, E2 프라임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제 아까 얻어낸 공식 E1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와 E2 프라임을 E1과 E2로 replace 하게 되면 우리가 컴포넌트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자, 여기 이제 A1 프라임, A2 프라임이 이제 그 최종적으로 얻고 싶은 그 값이 되겠는데, 이거 이제 매트릭스 프로덕트로 표현하면 A1 프라임, A2 프라임 그들 카피어하고 E1, E2를 세워서 컬럼 벡터로 써놨죠. 이렇게 써도 되고 이것은 벡터를 먼저 써주고 컴포넌트를 오른쪽에 컬럼으로 써도 동일한 값이 된다라고 했어요. 항상 요렇게 곱해서 더하고 요렇게 곱해서 요렇게 곱해서 더하는 것이 매트릭스 프로덕트라고 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 돌리면 코에피션트가 바뀌지 않고 벡터가 바뀐 것을 고려하면 이것은 A1, A2 카피하고 E1 프라임, E2 프라임을 세워서 컬럼 벡터로 놓고 그 다음에 앞에 페이지에서 E1 프라임, E2 프라임이 뭐라고요? 이렇게 생겼다. 요 자리에다가 요걸 끼워 넣자. 그걸 끼워 넣으면 여기에 이렇게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게 된다. 자, 매트릭스 곱을 해보면 실제로 이것을 곱하면 이것을 곱해서 얻은 값과 이 좌우를 바꿔치기 하고 여기 이렇게 트랜스포즈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건 무슨 뜻인 거 아니? 트랜스포즈 A, B의 트랜스포즈를 하면 이렇게 트랜스포즈 하면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이렇게 순서가 바뀌게 돼요. 예를 들어 A, B, X, Y를 계산해. 그럼 AX 플러스 BY 이렇게 되겠지. 이것은 XA 플러스 YB라고 쓸 수 있고 XY AB라고 쓸 수 있죠.
이것을 A와 B의 곱이라고 하면 지금 이것은 B를 뒤집어 놓은 거죠. 아,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가 되는구나. 이것은 모든 엘리먼트를 계산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스케일러 프로덕트와 같이 로 벡터 한 개와 컬럼 벡터 한 개를 곱한 게 이런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일반화시키면 임의의 매트릭스의 곱에서도 그냥 A, B 말고 C, D가 있었어. 그러면 이것도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이게 로가 결국 이쪽 컬럼으로 순서대로 나가는 거가 돼. 그래서 두 개의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를 하면 로와 컬럼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뒤집어져 가지고 순서가 다 나타나. A, B, C, D 이러면 B, C, B, A 이렇게 해서 거꾸로 나타나겠지. 그래서 결국 이 좌우를 바뀌게 되면 컬럼을 로우로 바꾸면 이쪽 컬럼은 맨 왼쪽에 로우로 바뀌고 맨 왼쪽에 로우는 맨 오른쪽에 컬럼으로 바뀌고 얘를 로우를 컬럼으로 바꾸고 로우를 컬럼으로 바꿨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다. 오케이? 우리가 얻으려고 했었던 게 바로 요거 아니야. 2원, 2원, 2원과 2,2에 대해서 A1 프라임, A2 프라임 이것을 얻으려고 했었는데 A1 프라임, A2 프라임 자 이건 임의의 것에 대해서 다 오케이니까 최종적인 우리의 답은 뭐가 된다? A1, A1 프라임, A2 프라임 이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사인, 부호가 바뀌어버렸지 아까 그 베이시스를 바꿀 때보다 사인, 코사인, A1, A2 이렇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구했지만 그건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고 그 일반적인 케이스는 항상 매우 쉬운 것으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어렵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얘는 여기에 일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으니 일방. 일방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세타만 보면 코사인 사인으로 아 여기에 뭔가 일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매트릭스를 곱해가지고 로테이션을 얻으면 코사인 사인이 돼야 되겠구나. 또 여기에 y축에 그 유닛 벡터인 빵 1을 더하고 이렇게 해서 뱅글을 돌리면 얘가 이제 뒤가 코사인이 되고 앞이 사인이 되고 여기 x축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이 되는데 역으로 또 이렇게 0, 2를 이렇게 구하고 돌리면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이 돼야 되니까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이용하면 이 매트릭스가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일방을 곱하면 여기는 몰라도 이건 알 수가 없어. 하지만 2를 여기다 곱해서 이게 나와서 공사인. 2를 여기다 곱해서 이게 사인, 사인. 얘는 0, 2를 여기다 곱해서 0을 그러니까 여기는 몰라. 하지만 0, 2를 곱해서 이건 알아. 이게 아는 게 여기 답이 써있는 카피. 여기 0, 1을 여기 곱해서 이렇게 코사인. 땡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보면 이거에서 왼쪽 줄을 맞추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맞췄네. 참 쉽죠. 그래서 결국 그런 로테이션 코디네이트를 바꾸는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유닛 벡터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면 통째로 다 알아볼 수 있다. 코사인, 사인, 사인, 코사인. 이게 바로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 저기 벡터를 로테이션 했을 때 그 코디네이트이 옛날 원래 있었던 픽스된 코디네이트의 베이시스 벡터의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바꾸는가 요런 매트릭스를 곱하면 되는 거로 결론이 지어진다. 이와 같이 스케일러 프로덕트의 개념을 우리가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이용해서 그 표기하니까 로 벡터와 컬럼 벡터의 프로덕트 일종의 매트릭스 프로덕트 형태로 표현됐었는데 그러한 트릭을 하나 딱 만들어내고 나니까 심지어 그 일반적인 벡터의 로테이션에서
그 컴포넌트가 카테시안 컴포넌트가 어떻게 변환하는가도 확실하게 알아낼 수 있었어요. 자, 크로스 프로덕트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합시다. 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스케일러 프로덕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했고,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A와 B가 있다면 B에서 A의 패러렐한 방향의 성분을 B 패러렐이라고 하고 A에 대해서 수직인 perpendicular component를 얘기하면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이 친구한테만 먹고 이 perpendicular component는 다 날려버려. 그래서 결국 두 개의 벡터 중에 한 방향에 대해서 프로덕트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직인 성분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읽혀지지 않아요. 이것에 반해서 크로스 프로덕트는 수직인 성분에만 관심을 가져. 예를 들어 면적을 생각하면 뭐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것들의 면적을 생각하면 한 성분과 그것의 수직인 성분, 그것의 곱이 면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한 성분과 A하고 B하고 곱하지 않고 그거의 수직인 성분, 세타가 있으면 이게 A가 있고 이걸 B라고 하면 높이, B sin 데이터 이걸 곱해서 2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이 삼각형의 면적을 얻게 되는 것처럼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부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차원을 나타내는 그 벡터들이 다 한 개의 꼭지점에 모여 있을 때 두 개가 모여서 어떤 면적을 만들려면 그 두 개가 서로 패러렐하지 않은 컴포넌트를 갖고 있어야 된다. 패러렐한 컴포넌트는 절대 면적을 만들지 못하고 이때는 이제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고 했을 때 이때 perpendicular 컴포넌트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perpendicular 컴포넌트만 면적에 관여한다. 이 B 패러렐은 날아가고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형의 면적을 만드는 거나 거기에 수직인 성분을 갖고 직사각형의 면적을 만드는 거나 똑같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면적을 만드는데 필요한 그 벡터가 바로 크로스 프로덕트다. 그러니까 면적은 스케일러죠. 그냥 하나의 실수에 해당하는 건데 그 크로스 프로덕트 또는 벡터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벡터 프로덕트 그 답이 벡터이니까 벡터 프로덕트는 방향까지 가진다. 자, 그렇게 하려면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A와 B 두 벡터가 그것이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을 그 크기로 가지고 그 벡터는 이 두 벡터가 만드는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잡는 것을 A 크로스 B라고 이름을 줘요. 단 방향이 이 평면 A와 B가 이루는 평면이 있다면 그 평면의 노멀한 벡터는 수직인 벡터는 두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면적과 방향을 얘기했을 때 그 방향이 둘 중 하나로 규정하지 않으면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는 right-handed coordinate system을 써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이렇게 빙그르 돌렸을 때 그러니까 A로 출발해서 B로 갈 때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앵글을 돌려라. 그렇게 돌리는 축의 방향을 A 크로스 B의 방향이라고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 노멀한 벡터, 유닛 노멀 벡터는 평면에 두 방향이 있는데 right-handed screw law.
룰이라고 하죠. right hand screw 룰을 따라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돌린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 이 축의 꼭대기에서 내려다 봤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방향이 A에서부터 B로 가도록 앞에 있는 벡터에서 뒤로 있는 벡터로 가도록. 그럼 당연히 B 크로스 A, B 크로스 A를 한다면 면적은 동일할 것이고 방향이 B에서 A로 가야 되니까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B 크로스 A와 A 크로스 B는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는 현상을 그런 성격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anti-commutative 서로 순서를 바꾸면 부호가 바뀐다라는 것을 anti-commutative라고 얘기하는데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고 이걸 이동을 시켜서 A 크로스 B 더하기 B 크로스 A는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B에다가 A를 대입하면 A 크로스 B 대신에 A 크로스 A, 그래서 A 크로스 A. 다시 말해서 2배의 A 크로스 A가 나오겠죠. 그게 0이니까 결국 A와 A는 패러렐하죠. 서로 A와 A는 자기 자신하고 평행하니까 평행한 두 개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언제나 0이 된다라는 게 바로 엔타이 커뮤티비티 여기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I, J, K로 쓰든지 이 이후로는 우리가 2원, 2투, 2수리만 쓸 거예요. 2원, 2투, 2수리로 쓰든지 이 친구들이 cyclic coordinate system, cyclic triad 세 개로 이렇게 쌍이 이루어진 3차원 공간의 유닛 벡터, 베이시스 벡터를 2원, 2투, 2수리를 잡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right handed하고 left handed로 잡을 수 있는데 right handed로 다 통일을 해야지 서로 left handed로 통일을 할 수도 있었지만 어, 오른손잡이가 어떻게 인원이 많은 관계로 그래서 그냥 통일을 그렇게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XY 축이 있다. XY축을 이렇게 잡는 것 자체가 right handed coordinate system이라고 생각합니다. XY를 잡고 G를 이렇게 합시다. 그래야지 입체를 구분하셨지? X를 잡은 Y를 잡고 여기를 G를 잡아서 여기서 X쪽에 E1, E2가 있으면 여기 E3가 되게. 그렇게 하면 E1, E2, E3가 되면 이걸 이용해서 E1 크로스 E2를 하면 E3 E1 크로스 E2를 하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E3 2, 3를 하게 되면 오른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이 되도록 하고 3, 1을 하면 2가 되도록 하는 이런 조건.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를 다 끄집어 와서 1, 2, 3를 하게 되면 또는 2, 3, 1을 하게 되면 3, 1, 2를 하게 되면 전부 다 플러스가 돼요. 1 크로스 2는 3, 2 크로스 3는 1, 3 크로스 1은 2.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순서를 두 개를 바꿔봐. 바꾸면 2, 1, 3이 될 것이고 여기 바꾸면 3, 2, 1이 될 것이고 요걸 순서를 바꾸면 1, 3, 2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 여기에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2 곱하기 1은 3, 2 곱하기 1은 3인데 마이너스가 3 곱하기 2는 3 곱하기 2는 1인데 마이너스가 1 곱하기 3은 2인데 마이너스가
그래서 이때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1, 2, 3, 2, 3, 1, 3, 2, 1 이런 것은 permutation이라고 하는데 permutation, 순열, 서로 다른 것을 나열하는 방법. 세 개 숫자를 서로 나열하는 방법은 세 개, 두 개, 한 개에서 3팩토리얼 여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크로스 프로덕트를 포지티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류를 even permutation이라고 하고 네거티브로 만들어주는 부류를 odd permutation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때 여기에 인덱스 1, 2, 3, 2, 3, 1, 3, 2, 1, 3, 1, 2 여기 보면은 얘를 3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옮긴 거에 해당하요. 그리고 여기서 요걸 또 요것을 한 번, 두 번 옮기면 312가 되지. 그래서 짝수번만큼 1, 2, 3으로부터 서로 다른 두 개를 서로 교환하는 방법의 그 서로 다른 연속된 두 개를 순서를 바꾸는 개수가 짝수인 것을 even permutation. 그럴 때에는 부호가 플러스. 홀수계 바꾸는 여기 1, 2, 3에서 1하고 2를 바꿨죠? 그러니까 한 번만 바꿨으니까 odd게 바꿨어.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건 어떻게? 3을 두 번 바꾸니까 여기에서 일로 올 때 한 번 바꾸고 여기서 일로 갈 때 두 번 바꿨으니까 세 번 바꿨죠? odd지. 그리고 요거하고 요것은 어떻게? 이를 한 번, 두 번. 자,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전히 1, 3, 5 이렇게 해가지고 odd 번 바꾸는데 odd 번 바꾸면 홀수 번 바꾸면 마이너스 사인이 나온다 해서 이 숫자들 6개의 permutation 중에 3개의 permutation은 positive value를 갖고 3개의 permutation은 negative value를 갖고 여기에 1, 2, 3 IJK에 각각 1, 2, 3이 있으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9, 3, 27, 27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 오직 3개가 플러스, 3개가 마이너스에서 총 6개가 0이 아닌 게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을 쭉 정리해서 나타낸 숫자를 레비스비타 심볼이라고 부른다. 레비스비타 심볼. 1, 2, 3, 2, 3, 1, 3, 1, 2는 1, 3, 2, 1, 1, 3, 2, 2, 1, 3은 마이너스 1. 그 이외에 어느 두 개가 같으면 permutation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모두 빵 이렇게 하는 것을 레빗스비타 심볼이라고 하고 이것이 우리 크로스 프로덕트 계산에 아주 중요한 산수예요. 그리고 이 크로스 프로덕트 계산은 나중에 determinant하고 상관이 있어요. determinant는 예를 들어 3x3 매트릭스에서 세 개의 row가 세 개의 카테시안 컴포넌트, 세 개의 벡터의 카테시안 컴포넌트 구성되어 있을 때를 얘기하는데 어, 입방체의 면적을 나타내는 부피를 나타내는 공식을 유도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구하는데 역행렬을 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처음에 배우면 머리가 뱅글뱅글 돌지만 이것을 규칙성을 잘 이해해서 하면 그렇게 아주 복잡한 것은 아니에요. 자, area and cross product는 by definition 우리는 패럴로그램의 면적이 cross product의 면적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것의 반쪽이 삼각형의 면적이 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레비스비타 심볼과 퍼뮤테이션은 아까 3개짜리에서 6개 퍼뮤테이션이 나오는데 그럼 2개를 갖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 1과 2 2개를 나누어서 순열은 2 곱하기 1은 2 팩토리얼은 2, 두 가지 방법밖에 없네. 그것은 1, 2를 놓는 거나 2, 2를 놓는 거나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2차원의 문제에서는 그 permutation 2개만 하는데 이게 even permutation이고 이게 odd permutation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epsilon ijk를 했을 때는 epsilon 1, 2, 3
2, 3, 1, 3, 1, 2, 3, 1, 2가 플러스 1이고 2, 1, 3, 3, 2, 1, 1, 3, 2 이런 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2차원에서는 엡실론 1, 2는 1이고 엡실론 2, 1은 마이너스 1이다. 딱 간단하게 얻을 수가 있죠. 당연히 같으면 이건 둘 다 0이 되겠죠.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는 4개짜리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매트릭스가 4x4 매트릭스가 됐을 때 그것의 인버스를 구할 때 디터미넌트를 꼭 구해야지. 자, cross product with Cartesian components. cross product는 우리가 다시 하지만 E1 cross E2는 E3. 이것은 epsilon 1, 2, 3가 플러스 1이기 때문이다. epsilon 2 cross 2, 1은 마이너스 E3. because epsilon 2, 1, 3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이다. epsilon 1 크로스 3는 마이너스 E2 그것은 epsilon 1, 3, 2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이고 epsilon 3 크로스 E1은 E2 epsilon 3, 1, 2는 1이기 때문이다. 2의 2 크로스 3는 E1 epsilon 2, 3, 1이 1이기 때문이고 epsilon 3, 2 3, 2는 마이너스 2원 epsilon 3, 2, 1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산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A 크로스 B를 계산해 봅시다. A 크로스 B A1, E1, A2, E2 햇은 잠시 생략하기로 합시다. 너무 두꺼워서 A3, E3 크로스 B1, E1, B2, E2, B3, E3 자, 그러면 1, 2가 만나는 걸 해봅시다. A1, B2, E1, 플러스 E2. A2, B1, E2, 플러스 E1. 플러스 1, 3가 만나는 거. A1, B3, E1, B3, A3, B1, E3, E1. 그리고 A2, B3, E2, E3, A3, B2, E3, E2 이렇게 합시다. 자, 1, 2는 3. 요것은 마이너스 E3. 요거는 3, 1, 3는 마이너스 E2. 요것은 3, 1은 E2. E3, 2, 3는 E1. 3, 2는 마이너스 E. 자, 그렇게 해보면 정리를 하면 이쪽은 A1, B2, A2, B1 뺄 셈으로 되고 E3 그리고 이것은 E2에 비례하는데 E2에 비례하는 A3, B1 마이너스 A1, B3 그리고 세 번째는 E1에 비례하는데 A2, B3 마이너스 A3, B2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자, 이것을 또 잘 들여다보면 디터미넌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그래서 정의할 수가 있는데 디터미넌트 요 뒤로 갈까? 뒤에 나오겠네. 매트릭스가 2x2 매트릭스가 있으면 이게 앞에 있는 인덱스가 로우로 첫 번째 로우, 두 번째 로우. 이게 두 번째 인덱스가 컬럼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자, 이것을 이제 A, B, C, D로 하면 먼저 답부터 얘기하면 2x2에서 determinant A, D, B, C다. 이렇게 X자로 해서 대각선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플러스, 왼쪽으로 가는 마이너스 이렇게 붙였어요. 사실은 이것은 by definition 이렇게 나타나요. 첫 번째, 두 번째 로우가 있죠. 첫 번째 로우에서 1, 2 중에 어느 하나를 골라라. 그리고 두 번째 로우에서 1, 2 중에 어느 거 하나를 골라라. 그렇게 하고 그 고른 순서 인덱스를 i와 j라고 놓고 거기다가 레비스 비타를 곱한 거지.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epsilon 1, 1 여기 다 A1, 2, A1, 2, A1, A2, A1, A2를 다 써놓고 1, 1, 1, 2, 2, 1, 2, 2라고 쓰고 1, 1을 써주고 1, 2를 써주고 2, 1을 써주고 2, 2를 써주고 다 더해라. 그게 디터미넌트. 근데 우리는 디터미넌트는 레비스 비타가 서로 같은 게 있으면 다 날아간다고 했죠. 거의 다 빵이고 0이 아니고 요것만 있어. 근데 1, 2는 플러스 1, 2, 1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요것을 하면 A11, A22 빼기 A12, A21 다시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곱해진 게 플러스고 이렇게 곱해진 게 마이너스고 AD 마이너스 BC 그것이 2x2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3x3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와 똑같은 로직으로 디터미넌트가 있다면 거기에 세 개의 엘리먼트들이 A11, A12, A13, A21, A22, A23, A31, A32, A33 이렇게 9개의 엘리먼트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로우에서 하나를 뽑고 두 번째 로우에서 하나를 뽑고 세 번째 로우에서 하나를 뽑고 첫 번째 로에서 I번째 컬럼을 뽑고 두 번째 로에서 J번째 컬럼, 세 번째 로에서 K번째 컬럼을 뽑고 곱하되 거기다가 레비스 비타를 곱해라. 레비스 비타를 곱하는데 언제나 레비스 비타는 1, 2, 3, 2, 3, 1, 3, 1, 2가 이게 플러스 1을 주고 순서 바꾸고 2, 1, 3, 3, 2, 1, 1, 3, 2가 마이너스 1을 주고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27개를 다 전개하는 게 아니라 6개만 뽑아내라. 그러면 여기서 1, 2, 3, 1, 2, 3, 1, 2, 3.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로에서 다 뽑는다고 그랬고 뒤에 인덱스를 보면 1, 2, 3. 아, 엡실론 1, 2, 3가 1이지. 여기 2, 3, 1. 엡실론 2, 3, 1이 1이지. 그리고 3, 1, 2. 엡실론 3, 1, 2가 1이지. 그리고 3, 2, 1. 아, 엡실론 3, 2, 1이 마이너스 1이구나. 또 1, 3, 2, 엡실론 1, 3, 2가 마이너스 1이구나. 아드 퍼미테이션이구나. 그리고 엡실론 2, 1, 3. 아드 퍼미테이션. 그래서 세 개의 even permutation과 세 개의 odd permutation의 sum 이렇게 6개의 항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걸 보면 잘 들여다보면 아까 크로스 프로덕트를 썼는데 이것을 determinant 형식으로 쓸 수 있어. 이것은 1, 2, 3, 1, 3, 2. 아, 요게 엡실론이 다 들어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것은 E1, E2, E3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로우에 있고 두 번째가 A1, A2, A3가 두 번째 로우에 있고 B1, B2, B3가 세 번째 로우에 있어서 이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한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봅시다. 첫 번째에서 이 원을 뽑으면 이렇게 뽑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1, 2, 3은 플러스고 1, 3, 2는 마이너스고 첫 번째에서
1, 2, 3은 플러스고 1, 3, 2는 마이너스고 두 번째 거를 뽑으면 두 번째를 뽑으면 두 번에서 2, 3, 1이 플러스고 2, 3, 1이 되면 플러스고 2, 1, 3이면 2, 1, 3이면 마이너스고 세 번째를 뽑았을 때 이걸 뽑았다고 하면 3, 1, 2가 플러스고 3, 2, 1이 마이너스고 그래서 이것은 크로스 프로덕트는 디터미넌트 형태로 쓸 수가 있다. 그 디터미넌트 형태로 쓸 수가 있고 그것은 다시 E1, E2, E3를 했을 때 나머지 찌꺼기는 E1을 끄집어내면 이 줄에는 더 뽑지를 않으니까 요거로 만든 디터미넌트. E2를 뽑으면 13, 113 요걸 갖고 만든 디터미넌트. 물론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은 요것이 두 번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익스펜드 한 거하고 어떻게 돼? E2, A1, A3 213이 플러스가 아니지 213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그리고 E3를 뽑았으면 이걸 죽여버리고 나머지 부분 이두 개짜리 디터미넌트 x로 곱해가지고 이렇게 곱하고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해가지고 얻어내는 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두 번 하는 걸 해봅시다. 두 번 하는 걸 하면 여기 지루하게 전개를 해봤지만 자 A 크로스 B 크로스 C에 대해서 쭉그 전개를 해봤어요. 먼저 B 크로스 C를 D라고 얘기해서 이걸 쭉 전개를 하고 그 B 크로스 C 자리에다가 어, 보자. 여기에다가 이게 D면 A 크로스 D를 한 거예요. A 크로스 D는 1, 2, 3, 1, 3, 2 마이너스 2, 3, 1, 2, 1, 3 마이너스 3, 1, 2 마이너스 3, 2, 1 이렇게 해서 써놓고 이 D1, D2, D3 요게 D1, 요게 D2, 요게 D3죠. 요것들을 각각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쭉 전개를 한 거야. 그럼 다 전개를 하면 이쁘장하게 나오는데 B 벡터의 A C, C 벡터의 A B를 뺀 형태가 나오는데 이래서 이걸 글씨로 A 크로스 B 크로스 C A 크로스 B 크로스 C가 아니에요. 이거는 또 식이 달라. A 크로스 괄호 열고 B 크로스 C는 B A C, C A B 이래서 백, 캡, 룰이라고 한다. 외우기 좋으라고 이름을 맥캡이라고 해요. Square of cross product. 자, A.B는 A.B 코사인 세타고 A 크로스 B는 A.B 사인 세타의 벡터인데 그 노멀한 벡터인데 각각을 스퀘어를 하면 그 크기만 나오니까 A.B의 제곱의 코사인 제곱 이것은 A 크로스 B는 A.B 제곱의 사인 제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거 두 개가 같은 팩트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 인수분해 하면 두 개를 더했어요. 크로스 프로덕트의 제곱과 스케일러 프로덕트의 제곱을 더하게 되면 여기에 코사인 스퀘어 플러스 사인 스퀘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언제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이 나오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 식을 얻을 수가 있고 따라서 크로스 프로덕트의 스퀘어를 한다면 스퀘어를 한 거에서 스케일러 프로덕트 스퀘어를 그 빼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아까 얘기한 맥캡 룰을 적용해서도 손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혼자 한번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자,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크로스 프로덕트에다가 이걸 붙인 거예요. 자, A, B하고 C가 평행사 변형의 면적이고 벡터는 노멀하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 어떤 다른 A라는 벡터가 있으면 이 부피는 수직 성분을 얻어내야
이 면의 수직인 성분을 얻어내야 할 텐데 그 수직인 성분은 사실 크로스 프로덕트 자체가 수직 성분이기 때문에 이 크로스 프로덕트하고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이거 이 두 개의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결국 수직 성분이 나타나게 된다. 요만큼이 코사인 세타, 요게 세타가 여기 있으면. 그러니까 크로스 프로덕트에다가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해주면 이 A, B, C 세 변을 하나의 꼭지점으로 있는 parallelepiped, parallelepiped. 2차원은 parallelogram, 3차원은 parallelepiped. 그러다 이제 그것의 부피가 나타나게 돼요. 물론 크로스 프로덕트는 사인 디퍼런스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여야 돼요. 이걸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같은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사인 법칙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겠지만 이 벡터를 이용하게 되면 사인 법칙은 그 유클리드 기하학의 증명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매우 단순하게 할 수 있다.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용하면 A 크로스 여기에서 A, B가 있어요. A 크로스 B, B 크로스 C, B 크로스 C 크로스 A 이것들이 모두 다 같다라는 거. 왜? 면적이 삼각형의 면적은 어느 주변으로 면적을 만들든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삼각형의 면적이 항상 같다라는 걸 이용하면 그 면적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 사인 법칙을 간단하게 유도할 수가 있어요. 따라해 보기 바라고. 우리가 그 유닛 벡터 A와 B라고 하는 유닛 벡터가 어떤 x축으로부터 알파라는 앵글 그리고 베타라는 앵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의 사이각은 베타 빼기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A하고 B는 E1하고 E2의 방향 그것의 성분에 대해서 코사인 사인으로 된다라고 우리가 로테이션을 기본에서 얻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두 개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구하게 되면 그러면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코스 싱싱이 될 거야. 코스 싱싱이 될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이 무엇이 이 각도가 이게 베타고 이게 알파라고 했으니 이게 차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네. 아 그럼 코사인 베타 빼기 코사인 베타 플러스 알파의 값이 그냥 그대로 나와. 이것이 바로 데카르트의 애널리틱 지오메트리의 엄청난 성공이라. 유클리드 기하학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곤하고 거의 쓰지도 않는데 엄청나게 복잡한 거로 그 증명을 하는데 다 증명하고 나서 바로 까먹고 도대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데 데카르트의 방법을 쓰면 이렇게 편리하다. 그래서 그 데카르트의 위대한 업적은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있지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에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몇몇 사람의 즐거움을 지적인 즐거움을 줄지 모르지만 그것이 과연 수많은 인류에게 큰 도움을 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어, 이런 음,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물리학적인 또 공학적인 이런 그 실물적인 그 변화에 의해서 그 기록이 물론 정신적인 것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그 정신적인 변화가 결국 물리학의 변화에서 결정이 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갈릴레이가 나와서 뭐 세상이 하늘이 움직인다 이런 게 얘기할 때 감히 그런 얘기를 하냐. 사실에 근거한 얘기를 하자. 아무튼 그 사실에 근거한 얘기를 하는데도 계산이 좀 간단해야지. 그냥 막 엄청나게 복잡하게 얘기해가지고 답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너무 힘든데 데카르트는 아무튼 데카르트의 아날리틱 지오메트리는 그래서 카테시안 코디네이션 단어까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둘 점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너무나 쉽게 사인의 덧셈의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동일한 유사한 방법으로 컴플렉스 베리어블을 이용하면 또 손쉽게 그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겠고 당연히 사인 법칙을 아는 코사인 J 법칙 같은 거는 그냥 식은죽 먹기로 나오게 된다. 너무나 단순해서 그냥 제곱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구차,
구태여 유도는 하지 않고 여러분은 그냥 양쪽을 제곱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 물론 코사인 제곱식을 한 방에 증명했는데 피타고라스 정도는 더 손쉽게 답이 나오겠죠. 자, 우리 K-pop 콜라보레이션에서 재미있는 삼각형의 문제를 푼 논문이 2021년에 유로피안 저널 피직스에 나왔어요. 여기 한번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디터미넌트가 패럴러 파이프의 부피를 나타내 준다고 하는데, 디터미넌트 그 전기를 할 때 6개의 항을 더해야 되는 게 복잡하다면 복잡하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디터미넌트 계산을 단순화시키는 법이 있는데, 서로 리니어리 디펜던트한 것이 축에 들어가 있다면 그 이면적이나 다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직인 방향과 상관없는 패러렐한 방향으로 이거를 쭉 밀어서 찌그러뜨려 봤자 되게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면적이 바뀌지 않는다. 이러한 작업이 하나의 로우에 몇 배를 해서 나머지 로우를 빼버리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happen to be 어떤 때 이게 빵빵이 되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디터미넌트가 단 두 개의 항 이거 곱하기 이렇게 x자 해가지고 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디터미넌트를 단순하게 계산하는 트릭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람 스미트 오토고널리제이션을 그 크로스 프로덕트 이용해서 확장을 하게 되면 x, y, z 엑시스의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A라는 벡터와 A 크로스 B라는 벡터와 그것의 크로스 프로덕트 해서 그 얻을 수 있다라는 아주 재미있는 측면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면 여러분들이 그 로테이션과 크로스 프로덕트의 특성 그리고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3차원 공간이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쓰는 법에 대해서 아주 마스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